네, 리포트 비하인드 이어가겠습니다. 전력 인프라가 단순한 설비가 아니라 이제는 AI 시대의 산소관, 산소 마스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리포트 비하인드에서는 송전, 배전, 변전 그 전반을 아우르는 LS그룹, 그리고 그중에서 있는 LS 전선의 성장 스토리를 짚어보겠습니다. 안회수 DB증권연구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자, 이번에 레포트 제목이 영어라 가지고 선이 매수 신호가 되다 from line to buy signal 이거 맞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 네, 맞습니다. 그런 의미로 지었습니다. 네,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목 내용 말씀이신가요? 네, 제목. 아,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LS그룹에서 이제 메인 계열사로 주목받고 있는 게 최근에 LS 전선이다 보니까 이 말 그대로 전선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매수 신호를 찾아보자라는 의미로 지었습니다. 이 라인이 전선의 네, 맞습니다. 라인이군요. 그래서 네. 어떤 경계선인 줄 알았는데 이제야 이 단추가 마저 떨어들어간 느낌입니다. LS를 목표가 25만 원으로 레포트를 내셨는데 그 LS 그룹의 어느 부분에 가장 주목하신 거예요? 네, 이제 최근 글로벌 전력 수요 증가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개통 연결이나 지역 간 전력망 연계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전력 케이블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배경에서 LS 전선의 구조적인 성장을 앞두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먼저 LS 전선은 해저 케이블 공장 증설도 진행 중이고요. 그리고 몇 년간 꽉 찬 수주 잔고에 따라서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HVDC라고 불리는 초고압 직류 케이블을 납품하는 이러한 고수익 프로젝트 위주로 포트폴리오가 좀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익성도 올라가는 구간에 들어서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자회사 LS 마린 솔루션을 통해서 해저 케이블, 포설 사업, EPC 사업까지 확장을 하면서 서비스 범위를 늘리고 수주 경쟁력도 수주 경쟁력도 높여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그 정부도 요즘 보면 국가 전력망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서로 좀 협업해서 할 수 있을까? 사실 그게 모멘텀일 것 같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을까요? 네, 이제 최근에 나온 뉴스가 정부가 그 국가 전력망 사업에서 HVDC 전압형 변환용 변압기 국산화를 위해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랑 함께 개발을 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네. 이제 여기서 이제 LS 그룹 내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가 기대가 되냐면 이제 HVDC라고 하면 저희가 전력선 케이블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송전망이 대부분 송배전망이 모두 교류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직류로 변환시켜주는 변환기라든지 그리고 그것과 호환되는 케이블 그리고 HVDC용 특수 변압기 등이 모두 필요한데요. 그런데 각 부품들이 호환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호환 경험이 있느냐가 이런 레퍼런스가 나중에 수주 경쟁력에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정부 사업에 LS 일렉트릭이 참여자로 선정이 되었는데 LS 일렉트릭이 특수 변압기를 개발하고 또 LS 전선은 아무래도 케이블이 있으니까 개발 단계부터 같이 협력을 해 나간다면 네네. 나중에 그런 해외 전력망 프로젝트든 우리나라 전력망 프로젝트든 네. 공동 입찰을 할 수 있는 좀 시너지를 낼 수 있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이 여러 가지니까 또 할 수 있는,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좀 많이 있어 보이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 HVDC라는 게 초고 전압 네. 직류 송전이라고 네. 하면 되는데 그만큼 아주 많은 전력을 소화할 수 있는 능력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AI 시대에 딱 이런 전력 수요가 필요한데 LS 전선이 관련 프로젝트 수행 이력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 최근에 송전망 프로젝트들이 나오면 이게 전송 용량도 커지고
또 거리도 장거리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력 손실을 최대한 이제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성전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가 말씀해주신 것처럼 초고압 그리고 또 교류 대신에 직류를 이제 선택하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HVDC 프로젝트가 장거리 송전이나 해상 풍력 프로젝트에서 주로 채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되게 고부가 가치고 기술력이 어려운 제품입니다. 네. 근데 LS 전선은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당진에서 고덕까지 연결하는 HVDC 그 땅에 연결하는 지중 프로젝트에도 납품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또 완도랑 제주를 잇는 HVDC 해저, 이거는 해저 프로젝트로 케이블 납품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과거에 납품 경험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추가로 수주를 받은 건들로는 이제 23년 말에 유럽 테넷 프로젝트에도 HVDC 케이블을 수주를 받았고요. 네. 이제 이 프로젝트에는 최근에 증설까지 완료한 해저 4동, 5동 요 새로운 공장에서 네. 대응을 할 예정이고, 내년 후반부터 납품도 실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해저, 그러니까 바다로 전선을 잇는 게 이 기술이 되게 어려운 거라면서요. 부식도 되면 안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또 삼면이 바다이다 보니까 이런 강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 레퍼런스 차원에서. 그래서 지금 정부의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이 우리가 얼마나 좀 기대할 수 있는 규모인지도 궁금하고, LS 전선이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담당하게 되는지요? 네, 이제 정부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 사업을 이제 말씀해주신 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호남 지역의 신재생 에너지 전력을 이제 수도권이나 산업 단지가 많은 이런 전력 수요가 많은 지역까지 연결시키는 프로젝트를 하겠다라는 것인데요. 이게 규모는 이제 8기가와트 규모고, 이제 그러니까 또 케이블로 연결되는 그런 길이는 620km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네. 기업들한테 수주로 나올 만한 규모는 투자 규모가 최대 11조 원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031년까지 일단 1단계, 그리고 2036년까지 최종 완공을 목표로 하는데요. 아무래도 과거에 우리나라의 다른 HVDC 프로젝트들의 네. 국내 기업들이 주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기도 했고, 실제로 납품도 했었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에도 LS 전선을 비롯한 국내 기업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수주 모멘텀으로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LS 전선은 상장이 안 돼 있죠. 네, 맞습니다. LS 그룹 이제 밑에 비상장 주요 계열사로 아직 비상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LS에 더 주목을 하시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LS 전선을 사고 싶으면 LS를 사라,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립니다. 가끔 이제 LS 전선 아시아가 헷갈린 부분이 있거든요. 네네네. 아시아는 뭘 담당하는 거예요? 네, 이제 LS 전선 아시아가 이제 작년인가 이제 이름 바꿔서 지금 아마 LS 에코 에너지로 이제 지금 종목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LS 전선 밑에 또 자회사예요. 그러니까 LS의 손자회사인 거고, LS 에코에너지에도 똑같이 전력선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이제 대신에 무대가 동남아시아 쪽, 베트남이 이제 주요 무대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또 그거 플러스 최근에는 신사업으로 이제 베트남에서 휘토류 사업도 준비하고 있고, 또 그냥 기존 전력 케이블 외에 또 이제 전선한테도 또 기술 이전을 받아서 해상 풍력 케이블에도 또 추가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LS 에코 에너지로 사명 변경이 맞습니다. 됐군요. 네. 베트남 쪽 사업을 보면 LS 에코 에너지, 네. 미국이나 우리나라 사업을 보면 LS 전선인데 네. 비상장이기 때문에 LS 네. 지주사를 맞습니다. 보고 계십니다. 원래는 사실 해저 케이블 시작에서 국내는 LS 전선이 그동안 독점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대한전선이 이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경쟁 구도가 나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경쟁 구도가
보일 것 같은데요. 일단 대한전선이 네. 바로 어제 해저 케이블 2공장 네. 착공 소식이 있었습니다. 27년 준공 목표이고 이제 HVDC, 그러니까 직류 그리고 HVAC 교류 케이블 모두 생산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 프로젝트에서는 경쟁 구도가 첨예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전선도 지금 영국의 내셔널 그리드 프로젝트라고 이제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HVDC 케이블 프레임워크 안에 LS 전선과 대한전선이 이제 함께 들어가 있어요. 이 말은 그 두 기업이 모두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네. 동등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렇긴 네. 한데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납품 레퍼런스가 중요하다 보니까 LS 전선이 비교적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아까 그 레퍼런스가 있어서 조금 더 유리하게 쳐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호환성이 중요하다 했으니까 기존의 그 다른 부품들과도 다 호환이 해본 경험이 있냐. 예. 이런 것 때문에 기술력도 있고 그냥 납품 경험 자체도 있지만 그냥 그런 시스템에 애초에 호환해 본 적이 있냐. 그런 것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하나의 강점이 될 수 있겠다라는 내용. LS는 사실 지주사로 자사주 비율이 높은데 그래서 요즘 또 지주하면 상법 개정과 맞물려서 주주 환원 이야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그거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상법 개정 얘기 나왔을 때 네. LS 주가도 조금 많이 움직였습니다. 네. 그래서 LS가 자사주 비율이 2분기 말 기준으로 이제 13.87% 정도로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안 나온 이후로 이제 또 이게 지금 나온 내용 이외에 또 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지금 논의가 활발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LS 같은 경우에는 자사주 비율이 매우 높고 또 이제 LS의 많은 자회사들이 아무래도 추후 사업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제 비록 전량 소각은 당연히 어렵고 EB 발행하는 데 좀 활용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정책 기조에 따라서 일부는 분명히 주주 환원에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지난 8월에 이제 발행 주식 수 약 3%에 해당하는 100만 주를 이제 25년 8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각각 50만 주씩 나눠서 소각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이제 발표를 이제 공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주사로서의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라는 부분까지 저희가 투자 포인트 잡아봤습니다. LS 함께 체크해 보셨습니다. 안회수 DB증권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